그날 서울 변두리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경희 할머니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계단 앞에서 한 번 숨을 골랐죠. 그때였습니다. 낯선 청년이 갑자기 달려와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친절한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처음 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할머니 집 현관문 앞에 너무 자연스럽게 섰거든요. 자네네 집을 어떻게 알아? 청년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저는요, 절대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날 밤 할머니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와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빼앗으러 온 걸까요? 지금부터 할머니가 직접 사기꾼을 잡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성북구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78살 이경희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 무겁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 이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입니다. 하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2013년 9월 15일 남편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희는 그날 이후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민호 4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 선물도 없었습니다. 경희는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기초연금으로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이었습니다.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남긴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는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경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남편과 자주 걷던 길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단풍 예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시장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찐빵을 샀습니다. 하나에 1,500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찐빵 사가세요? 응, 우리 영감이 좋아했거든. 벌써 12년 됐죠? 그래. 12년. 찐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여보, 맛있지? 내가 좋아하던 거야.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국과 김치만 먹었습니다. 밤 8시부터는 남편이 쓰던 낡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경희 씨를 위한 음악 신청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경희는 라디오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경희는 오전에 청림시장에 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무, 배추, 파, 두부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요. 조심히 가세요.
경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휴, 예전엔 안 이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졌습니다.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가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습니다. 짙은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남자가 경희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거우실 텐데요. 제가 집까지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쪽이죠? 남자는 이미 경희의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지?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푸른마을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맞죠? 506호. 경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는 손준이라고 합니다. 손준이요? 네. 할아버지. 이종수 할아버지 아시죠? 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영감을 어떻게 알아요? 저 할아버지 친구분 댁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요? 누구? 박철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랑 친하셨다고 들었어요. 경희는 박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돌아가셨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철수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손자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종수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경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철수 씨 손자라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철수에게 손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바구니 여기 두고요. 아, 네. 그럼. 손주는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네. 혹시 요즘 혼자 지내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요? 네. 집 수리한다든지 은행 일 본다든지. 경희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걱정돼서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특히 은행이나 돈 관련된 일은요. 손주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준. 010-5847-2193. 경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손주는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명함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뭐지? 마이너스. 집에 들어온 경희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박철수 씨 손자라고 했는데 정말일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손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무엇 때문에? 밤이 됐습니다. 경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노인 대상 범죄였습니다. 설마 저 사람도? 하지만 손주는 친절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히 의심하는 거야. 새벽 2시가 돼서야 경희는 잠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희는 평소처럼 남편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어제 이상한 사람이 왔어. 박철수 씨 손자래.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리 집을 너무 잘 알아. 경희는 불안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희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데였습니다. 할머니,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경희가 돌아봤습니다. 손준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손준이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여기 계세요? 아, 저 근처에 살거든요. 마침 지나가다가요. 마침? 이 시간에? 경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손주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은행 가세요? 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 간다고. 경희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손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은행 가시면 조심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대요. 네, 알겠습니다. 손주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 이상해. 손주는 경희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가는 날 집 주소 호수까지였습니다. 이 사람, 날 감시하고 있는 건가? 경희는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상한 사람? 누구요? 손준이라고. 박철수 아저씨 손자래. 박철수 아저씨요? 아빠 친구? 응. 근데 이상해. 우리 집을 너무 잘 알아. 엄마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도 날 믿지 않네. 경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손준이었습니다. 경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날 지켜보고 있어. 경희는 커튼을 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 어떡하지? 경희는 그날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몰래 봤습니다. 손주는 저녁 6시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났습니다. 경희의 일상을 감시하듯 따라다녔습니다. 경희는 점점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뭘 원하는 거지? 그리고 일주일 후 경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편함에 대출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빛은행 대출 심사 결과 안내. 고객명 이경희. 경희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경희의 이름으로 대출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순간 손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경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희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낯선 청년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악몽이었습니다. 대출 안내문을 발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을까? 오전 9시 경희는 한빛은행 청림지점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창구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왔어요. 경희는 대출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건 대출 심사 신청이 들어왔다는 안내문이에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럼 본인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이경의 고객님 맞으시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49. 네, 맞아요. 일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들어왔네요. 3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이요.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저 그런 거 신청 안 했어요. 그럼 혹시 본인 명의 도용일 수도 있겠네요. 명의 도용이요? 네.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요. 일단 신청 취소하고 경찰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 신고요. 네.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도 해보세요. 다른 곳에도 신청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경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누가? 왜 내 이름으로?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경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준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경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리 가요. 할머니? 당신이 그랬죠?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한 거. 손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으로 3천만 원 대출 신청했잖아요. 은행에서 다 확인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거짓말. 당신 말고 누가 그러겠어요. 경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손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시죠. 싫어요. 당신이랑 안 가요. 할머니, 제발요. 설명할게요. 조용한 데서요. 손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경희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햇살 카페라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아니에요. 손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당신 말고 누가 내 정보를 알아요? 그게. 손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사실은? 저 할아버지 마지막 날 정말 봤어요. 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영감을요? 네. 12년 전 2013년 9월 15일이요. 경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알아요? 그날. 저는 청송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청송병원요? 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봉사학점을 받으려고 병원에서 일했어요. 손주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마이너스. 2013년 9월 15일 오후 2시였습니다. 당시 21살이던 손주는 청송병원 5층 안병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503호부터 청소하세요. 간호사가 지시했습니다. 손주는 청소 도구를 들고 503호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할게요. 손준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손주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세요? 응. 가족들은? 바빠서. 그렇군요.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네,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가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노인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손주는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학생. 네. 잠깐. 앉아줄 수 있나? 네. 외로워서.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어. 손주는 망설였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네, 잠깐이요. 손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맙네. 젊은 친구.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종수라고 해. 저는 손준이에요. 손준.
좋은 이름이네. 이종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을요? 아니야. 느낌이 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고맙네. 위로해줘서. 이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아. 부인분이요? 응. 경희. 내 아내 이름이 경희야.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지. 평생 나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먼저 가니까. 미안해. 이종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 네.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무슨 부탁이신데요? 이종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내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게 뭔데요? 내가 못다한 말들이야. 아내한테 하고 싶었던. 손주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주소는 여기 적혀 있어. 푸른마을 아파트 506호야. 네. 꼭 전해드릴게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종수가 손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내 사람. 지켜줘. 네. 경희. 내 아내. 혼자 남으면 위험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나쁜 사람들 많잖아. 노인들 노리는. 이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내가 못 지켜주니까 누군가는 지켜줬으면. 할아버지, 부탁이야. 내 아내,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게. 그게 이종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4시 이종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는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 사람, 지켜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부탁을 지키려고 했어요. 손준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런 말을. 네.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럼 수첩은요? 영감이 준 수첩은요? 손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12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경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경희야,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사랑한다. 평생 사랑했어. 고마웠어. 나랑 살아줘서. 경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보. 손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할아버지 부탁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대출은요? 내 이름으로 신청한 건요? 그건 정말 제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경희는 손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네. 맹세할게요. 경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한 거지?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전화요? 네.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요. 경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일주일 전에 은행에서 전화 왔었는데. 은행이요? 네. 대출 상품 안내한다고. 손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신분증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확인용으로요. 보내셨어요? 네. 그게 왜요? 손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사기예요. 네. 보이스피싱이에요. 신분증 사진 받아서 명예 도용하는 거예요. 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속은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진정하세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경찰서 가요. 손준이 경희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경희는 손준을 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날 도우려는 건가?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부탁이니까요. 두 사람은 청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내 사람 지켜줘. 그 부탁을 지키려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경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청림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서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은 경희를 민원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준도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러. 그럼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손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경희는 경찰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받은 전화, 신분증 사진을 보낸 것, 대출 안내문을 받은 것까지였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내셨다고요? 네.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할머니, 그게 사기예요. 은행은 절대 전화로 신분증 사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신용정보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신청된 게 있는지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할머니, 심각하네요. 왜요? 뭐가 있어요? 대출 신청이 3군데나 들어갔어요. 한빛은행 3천만 원, 새마을금고 2천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1천만 원이요.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총 6천만 원이요? 네. 다행히 아직 승인은 안 됐어요. 신용 점수가 낮아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전부 취소 신청하시고 명예 도용 신고 접수하셔야 해요. 그리고 휴대폰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휴대폰도요? 네. 번호가 이미 노출됐으니까요. 계속 사기 전화 올 거예요. 경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2시간 동안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손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6천만 원이래요. 세 곳에서. 6천만 원이요? 다행히 승인은 안 됐대요. 하지만 휴대폰도 바꿔야 한대요. 경희는 힘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은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요. 손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휴대폰 가게 같이 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요. 이제 그만 가봐요. 경희는 일어섰습니다. 손준도 일어섰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혹시 또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네. 알겠어요. 경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네.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시 펼쳐서 읽었습니다. 경희야, 미안해. 너 혼자 살면 위험할 거야. 나쁜 사람들 조심해. 너무 착하니까 속을까봐 걱정돼. 강해져야 해.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 사랑한다, 내 사랑. 경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나 벌써 속았어. 그날 밤 경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영감 부탁을 지키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희는 일찍 일어나 남편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손준이라는 청년. 믿어도 될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경희는 핸드폰 가게에 갔습니다. 디지털 프라자라는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 번호 바꾸려고요. 번호 변경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 때문에요. 아, 그러시군요. 신분증 있으세요? 경희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할머니, 이상한데요? 뭐가요?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이 3개나 개통돼 있어요. 3개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명예 도용이에요. 누가 할머니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거예요. 경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전부 정지시켜야 해요. 그리고 경찰 신고하셔야 하고요. 또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불법 개통된 핸드폰 3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번호로 바꿨습니다. 할머니, 이 번호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특히 모르는 사람한테요. 네. 알겠어요. 가게를 나오는데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준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경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 사람, 왜 또 여기 있지? 손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준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희는 외면하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상해. 자꾸 나타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준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빨리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손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멈춰 섰습니다. 왜 자꾸 따라다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핸드폰 바꾸러 가신 거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디 가는지 왜 알아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그냥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본다고요? 그게 감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할머니 보호하려고. 보호요? 당신이 날 보호해요? 왜요? 경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탁이잖아요. 내 사람 지켜달라고. 그건 당신 말일 뿐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 저리 가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요. 경희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손준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커튼을 쳤습니다. 무서워. 저 사람 정말 무서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또 사기 전화인가? 하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손준이요. 경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 새 번호를 알아요? 아까 핸드폰 가게에서 봤어요. 직원이 크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엿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경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해. 새 번호를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영감 부탁을 지킨다고? 말도 안 돼. 경희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나를 노리고 있어. 그날 저녁 경희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왜요? 저번에 말한 그 사람. 손준이. 계속 따라다녀. 엄마, 또 그 얘기예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야. 이상해. 내 새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어. 그건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 우리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 이게 우연이야? 엄마, 혹시 요즘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희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이상한 건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아파트 앞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 밤새 저기 있을 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내 돈? 아파트? 아니면 경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손주는 새벽 4시에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그제야 잠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경희가 시장에 가면 따라왔습니다. 경희가 산책을 하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경희가 은행에 가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경희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경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사람, 언제까지 이럴 건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희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해지 안내문이었습니다. 경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3개가 해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해지 환급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희는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지난주에 해지 신청하셨잖아요. 저 안 했어요. 네. 하지만 본인 확인 다 됐는데요. 신분증 사본도 받았고요. 그게 명의 도용이에요. 그럼 경찰 신고하셔야. 또 경찰서였습니다. 경희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손준이. 분명 손준이야.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손준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가 정말 남편의 부탁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을 노리는 사기꾼인지 경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준을 시험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경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손준의 정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경희야, 사람을 볼 때는 돈을 보면 알 수 있어. 돈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거든.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하고 나쁜 사람은 결국 욕심을 보여. 조심해. 너무 쉽게 믿지 마.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손준을 시험해보자. 돈으로. 오전 10시 경희는 일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손준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경희는 손준을 뿌리치고 한빛은행 청림지점으로 갔습니다. 손준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창구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 예금 좀 찾으려고요. 얼마나 찾으실 건가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요? 큰 돈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집 수리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신분증 주세요. 경희는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담겼습니다. 은행을 나섰습니다. 손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큰 봉투 드셨네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경희는 봉투를 꽉 쥐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옆에 놓았습니다. 휴, 힘드네. 손준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잠깐 쉬었다 갈게요. 경희는 슬쩍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벤치 끝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손주는 봉투를 봤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봉투 떨어질 것 같아요. 손준이 봉투를 집어 경희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경희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손주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2천만 원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경희는 일부러 손준을 불렀습니다. 예전에 받은 명함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손준 씨? 저 이경이에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무슨 도움이요? 집에 전구가 나갔는데, 제가 못 갈아요. 사다리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아, 그거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손준이 왔습니다. 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구 사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돈 받으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손주는 사다리를 가져와서 전구를 갈았습니다. 다 됐어요. 고마워요. 근데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마시고 가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희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손준 씨. 네, 할머니. 사실은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경희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저 요즘 은행 가는 게 무서워요. 보이스피싱 당한 뒤로요. 그럴 만하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 대신 은행 좀 다녀와 줄 수 있어요? 손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을요? 네. 예금 좀 찾아와 주면 안 될까요? 할머니, 그건 제가 못해요. 왜요? 은행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대리인은 안 돼요. 하지만 가족도 대리로 하잖아요. 그건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손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 그러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은행까지요. 혼자 가기 무서운데.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대신 업무는 할머니가 직접 하셔야 해요. 경희는 손준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행 대리는 거절하네. 혹시 정말 착한 사람인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오전에요. 알겠어요. 내일 9시에 여기서 만나요. 손주는 커피를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경희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은행 대리는 거절했어. 그럼 정말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더 큰 걸 노리는 걸까? 밤이 됐습니다. 경희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이걸로 시험해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손준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가요. 두 사람은 함께 한빛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같이 안 들어가요? 은행 안은 좁아서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그럼 잠깐만요. 경희는 가방을 뒤지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100만 원 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돈이 조금 보였습니다. 손준이 급히 주워들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돈 떨어뜨리시면. 손주는 봉투를 경희에게 건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경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또 통과했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 보셨어요? 네.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천만에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희는 손준에게 물었습니다. 손준 씨는 일은 안 해요? 일이요? 네. 매일 저 따라다니는데. 직장은요? 손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작년에 회사 그만뒀어요. 왜요? 아버지 일 때문에요. 아버지요? 손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기꾼이었어요. 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기꾼이요? 네.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어요. 경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계세요. 10년형 받았어요. 그럼 당신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 하는 줄. 손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잡혔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서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사기꾼 아들이라고. 아무도 저를 안 믿더라고요. 손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속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대신. 속죄요? 네. 이종수 할아버지 만났을 때 부탁하셨잖아요. 내 사람 지켜달라고. 손준이 경희를 봤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아버지가 망친 걸 제가 바로잡을 기회. 경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할머니 지키려고 온 거예요.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게. 손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경희는 손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남았습니다. 사기꾼 아들이라고? 그게 진짜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또 다른 거짓말일까? 경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어나요. 할머니, 일단 집에 가요. 생각 좀 해볼게요. 손주는 일어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이만. 잠깐만요. 경희가 손준을 불렀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손태식이요. 손태식. 어느 교도소에 있어요? 안양교도소요.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손주는 돌아갔습니다. 경희는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손태식 보이스피싱.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주범 손태식 징역 10년. 피해자 253명, 피해액 30억 원.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경희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사기꾼 아들이었어. 기사 사진에는 손태식의 얼굴이 나와 있었습니다. 손준과 닮았습니다. 그럼 손준 말이 사실이구나. 경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사기꾼 아들이 정말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교묘한 사기꾼일까?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해보자. 그걸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경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준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손준이, 정말 당신이 보낸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는 사람일까?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손준의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희는 일찍 일어나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마지막 시험을 할 거야. 손준이 진짜 착한 사람인지 확인할 거야. 경희는 마지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손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손준 씨? 저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희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인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장과 신분증도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시험을 하자.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경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손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급하다고 하셔서. 앉아요.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희는 테이블 위에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준 씨. 네, 할머니. 사실 저 많이 무서워요. 요즘. 무서우시다고요? 네. 보이스피싱 당하고 보험도 해지되고 누군가 계속 날 노리는 것 같아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요. 어디로요? 당신 명의로요. 손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제 명의로요? 네. 당신이 대신 보관해줘요. 그럼 사기꾼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할머니, 그건 안 돼요. 왜요? 당신 날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제 명의로 돈을 옮기면 안 돼요. 손준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당신 믿으면 안 돼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손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믿지 마세요. 뭐라고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사기꾼 아들이에요. 손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5천만 원이요. 제가 평생 모아도 못 벌 돈이에요. 그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손준이 경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돈 맡기시면 안 돼요. 경희는 손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은행에 두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업무같이 가드리고 이상한 전화 오면 확인해드리고. 손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절대 제 손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저도 장담 못해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정말. 경희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준 씨. 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500만 원이요. 손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왜요? 당신, 작년에 회사 잘렸다고 했죠? 지금 일 안 한다고요? 네. 그럼 돈 필요하잖아요. 이거 받아서 당신 일 시작해요. 할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왜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손준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경희는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아요. 이건 우리 영감이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네. 당신이 우리 영감 부탁을 지켰잖아요. 나를 지켜주려고 했잖아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마음값이에요. 받아요. 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요. 안 돼요. 정말 못 받아요. 손주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 부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희는 손준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경희는 손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영감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희는 손준과 함께 청림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 뭐 사실 거예요? 저녁 재료요. 오늘 손준 씨한테 저녁 대접하려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오늘은 꼭 먹고 가요. 두 사람은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갈비, 야채, 과일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들게요. 손준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경희가 돌아봤습니다. 40대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빛은행 직원인데요. 할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또 들어왔어요. 또요? 네. 이번엔 5천만 원이요. 주택담보대출로요.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거 분명 사기예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신청자 전화번호가 여기 있는데. 할머니 번호 아니죠? 아니에요. 제 번호 아니에요. 그럼 이 번호로 전화해 볼게요.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경희 할머니 대출 신청하신 분인가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남자가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 속 사람이 경희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경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지? 손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요? 당신은 누군데? 할머니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이경희 할머니 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친구예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빨리 대출 처리나 해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사기예요. 경찰 신고하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경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준이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누가 계속 내 정보를 빼가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은행 직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혹시 또 이상한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러는 거죠? 손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집에 누가 왔었나요? 집에요? 네. 수리하러 온다든지 검침하러 온다든지. 경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 수도 검침하러 왔었어요. 수도 검침이요? 네. 젊은 남자였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손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요? 네. 요즘 검침원 사칭해서 집에 들어와서 정보 빼가는 사기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할머니, 집에 중요한 서류 어디 두세요? 서랍에요. 안방 서랍에.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없어진 거 있는지요? 경희는 급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다 있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정리한 순서가 아닌데. 손준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서류 사진 찍어간 것 같지 않아요? 사진이요? 네. 요즘 그렇게 해요. 서류 훔쳐가면 티가 나니까 사진만 찍어가는 거예요. 경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경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손준이 무릎을 꿇고 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막으면 돼요. 손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경찰관이 있어요. 사이버 범죄 전담하는 분이요. 그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정말요? 네.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손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손준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경희는 손준을 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날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준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좋은 사람 보내줘서.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마음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희는 손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진심으로. 그리고 함께 사기꾼들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8살 할머니와 29살 청년의 동맹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손준이 경찰관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청림경찰서 사이버범죄팀 박민수 형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민수입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요즘 많이 고생하시죠? 네.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당연히 그러실 만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민수 형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당한 사기 내역부터 정리해 볼게요. 경희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대출 신청 3건, 핸드폰 불법 개통 3건, 보험 해지 3건이었습니다. 총 피해 시도 금액이 6천만 원이네요.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고요. 네. 아직은요. 할머니, 이거 조직적인 범죄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명이요? 네. 정보 빼내는 사람, 대출 신청하는 사람, 돈 찾는 사람. 역할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박민수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머니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명을 타깃으로 하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손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미끼를 던져야죠. 미끼요? 네. 사기꾼들이 물어올 만한 미끼를요. 박민수 형사가 경위를 받습니다. 할머니, 제 말대로만 해주시면 이 사기꾼들 잡을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경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럼 해볼게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좋아요. 그럼 작전을 설명해 드릴게요. 박민수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큰돈을 찾는 걸 사기꾼들한테 알려야 해요. 어떻게요? 전화로요. 사기꾼들이 쓰는 번호로 할머니가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출 승인됐다며? 빨리 돈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럼 사기꾼들이 올까요? 100% 와요. 돈 냄새 맡으면 반드시 나타나요. 박민수 형사가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죠. 박민수 형사가 경희에게 대본을 건넸습니다. 이대로만 읽으세요. 자연스럽게요. 경희는 대본을 받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경희인데요. 아까 대출 승인됐다고 연락 왔잖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행 가면 돼요? 아, 직접 와서 처리해 준다고요? 그럼 언제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 신청했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이경희인데요. 아, 할머니.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죠? 네, 맞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직접 가서 처리해드려요.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정말요? 그럼 언제 올 수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갈게요. 집 주소가 푸른마을 아파트 506호 맞죠? 경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어. 네. 맞아요.
그럼 2시에 뵐게요. 도장이랑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온대요. 좋아요. 예상대로네요. 박민수 형사가 손준을 받습니다. 준아, 지원팀 불러. 최소 5명은 필요해. 네, 형님. 손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에 긴장 좀 하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지키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마이너스.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경희의 집 주변에는 사복 경찰관 6명이 배치됐습니다. 집 안에는 박민수 형사와 손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경희는 5단에 초소형 마이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할머니,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희가 다 듣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경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경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문을 열었습니다. 2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한빛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가짜 명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자녀분은요?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 안 와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으시려는 거죠? 네.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요? 큰돈인데. 뭐 하실 건데요? 생활비랑 병원비요. 나이 든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경희는 서류를 받습니다. 대출 신청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금액이 비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요. 아, 그건 나중에 저희가 적을 거예요. 할머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 빨리 하셔야죠. 시간이 없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민수 형사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준도 함께였습니다. 2 사기꾼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젊은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복 경찰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2 사기꾼은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체포한다. 박민수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준이 다가와서 경희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이 사람들 뒤에 더 있어요. 박민수 형사가 젊은 남자를 신문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마. 누가 할머니 정보 줬어? 정말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한 거예요. 누구한테 지시받았어? 전화로만 연락받았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박민수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어요. 젊은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 추적해보자. 형사가 노트북으로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대포폰이네.
하지만 위치 추적은 가능해. 어디예요? 청림동 근처. 아, 바로 이 아파트 근처잖아. 박민수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뭐라고요? 빨리 찾아야 해. 박민수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전 팀원 청림동 일대 수색. 대포폰 사용자 찾아. 경찰관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발견했습니다. 푸른마을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있습니다. 잡아. 지금 도주 중입니다. 놓치지 마. 경위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놀이터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경찰관 3명이 쫓아갔습니다. 멈춰. 남자는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나 줘. 남자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경희의 집 앞이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이 주범이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 거짓말. 당신 핸드폰에 다 기록 남아있어. 형사가 남자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 할머니 개인정보가 다 있잖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 보험 정보까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보도 수십 명 있네. 박민수 형사가 경위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경위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람.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수도 검침하러 왔다고 했어요. 박민수 형사가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수도 검침원 4층 했구나. 그때 할머니 집 서류 다 사진 찍었지?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주거침입. 죄목이 어마어마하네. 박민수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행한다. 3명의 사기꾼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경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손준이 옆에서 경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손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박민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큰일 하셨어요. 덕분에 사기 조직 하나 소탕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요? 할머니 말고도 32명이 더 있었어요.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고요. 휴, 다행이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희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나쁜 사람들 다 잡았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도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손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을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경희는 남편 사진 앞에서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경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손준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손주는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물이요. 선물? 네. 열어보세요. 경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반찬,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김치는 엄마가 보내주신 거고요. 엄마요? 네. 할머니 얘기했더니 엄마가 김치 담가서 보내주셨어요. 경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준 씨. 네, 할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요? 일은 구했어요? 손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못 구했어요. 왜요? 이력서 넣으면 다들 아버지 얘기 때문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알아봐야죠. 네.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네요. 경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준 씨. 네. 혹시 나 도와줄 수 있어요? 할머니를요? 물론이죠. 뭐 하실 건데요? 사실은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 해요. 가게요? 네. 반찬 가게요. 경희가 설명했습니다. 평생 요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반찬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손준 씨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요. 손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네. 월급도 줄게요. 한 달에 200만 원 어때요? 200만 원이요? 너무 많은데요. 아니에요. 당신 일할 만큼 받는 거예요. 경희가 손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우리 둘이서요. 손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죠. 나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2주일 후였습니다. 경희와 손주는 청림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경희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5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할머니, 간판 어때요? 예쁘네요. 우리 손준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디자인했어요. 간판에는 따뜻한 글씨로 경희네 반찬 가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성으로 만든 집밥 맛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반찬 만들어 볼까요? 경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준도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뭐부터 만들까요? 김치찌개부터 해요. 그리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양념을 하면 손준이 썰었습니다. 경희가 볶으면 손준이 담았습니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손준 씨 요리 잘하네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도와드렸거든요. 엄마가 좋은 분이시나 봐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손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경희가 손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효도하면 되죠. 엄마 모셔와요. 같이 살아요. 네. 같이요? 그럼요.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엄마 오시면 좋죠. 하지만 폐가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무슨 폐예요? 가족이요? 경희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손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말고 반찬이나 더 만들어요. 손님 올 시간 됐어요.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안채소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네요. 네. 반찬 가게 시작했어요. 어떤 반찬 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있어요. 하나씩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준이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성스럽게였습니다. 얼마예요? 10,000원이요. 10,000원? 이렇게 많은데 10,000원이에요? 네. 오늘은 오픈 기념 할인이에요. 어머, 고마워요. 내일도 올게요. 첫 손님이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손님이 하나둘씩 늘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 정육점 주인, 떡집 할머니였습니다. 모두 한번 먹어보고는 단골이 됐습니다. 경희 씨, 이거 진짜 집밥 맛이네요. 내일도 똑같은 거 주세요. 제 딸한테도 싸갈게요. 오후 5시 첫날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마 벌었을까요? 세어봐요. 손준이 돈을 세었습니다. 와, 18만 원이에요. 진짜요? 네. 첫날 치고 대박이에요. 경희와 손주는 손뼉을 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봐요. 네, 할머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인의 반찬 가게는 청림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3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매출은 58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면 다음 달엔 6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손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요리 실력 덕분이죠.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경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5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준이 소리쳤습니다. 준아. 손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너. 할머니가 오라고 하셔서. 손준이 경희를 봤습니다. 할머니. 언제 연락하셨어요? 지난주에요. 엄마 전화번호 당신 핸드폰에서 몰래 봤어요. 경희가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경희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손준 씨가 저 살려줬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손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받아주셔서. 받아준 게 아니라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같이 살아요. 경희가 손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하나 준비해뒀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하지만은 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손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효도할게요.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세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푸짐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 가족 늘어난 날이에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경희가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손준이 밥을 퍼서 경희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12년 만에 들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경희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족이 생겼어요. 손준이랑 손준이 엄마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선물이에요.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요. 경희도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경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희는 손준을 불렀습니다. 손준 씨, 이리 와봐요. 네, 할머니. 경희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2천만 원이요. 손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2천만 원이요? 왜요? 당신 엄마랑 살 집 구하라고요. 할머니, 저희 여기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랑 같이 살면 불편해요.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손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이 돈으로 이 아파트 바로 옆동에 전세 구해요. 옆동이요? 그럼요. 가까이 살아야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할머니. 그리고 매일 같이 밥 먹어요. 아침은 당신네 집에서 저녁은 우리 집에서요. 손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나 살려줬잖아요. 경희가 손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요. 네. 할머니. 평생 모실게요. 그래요. 평생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종수가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좋은 사람 보내줘서요. 이제 나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당신 부탁. 손준 씨가 잘 지켜줬어요. 나도 이제 손준이 지켜줄게요. 평생. 경희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희는 처음으로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손준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1월이었습니다. 경인의 반찬 가게는 청림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매일 5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매출은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사 대박이었어요. 손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준 씨 덕분이죠. 아니에요. 할머니 요리 솜씨 덕분이에요. 오후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야? 엄마가 저녁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준의 어머니 김순이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어요? 저녁 다 됐어요. 순이 씨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저야 집에서 노는데 뭐.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김순이는 1년 전 경인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엔 옆동에 전세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말렸습니다. 같이 살아요. 그게 더 편해요.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경희와 김순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경희는 79, 김순이는 58이었습니다. 자, 이제 앉아요. 밥 먹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김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중에 재밌는 분 있었어요. 누구? 70대 할아버지인데요. 반찬 사시면서 자꾸 할머니 이야기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이야기요? 네.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혹시 배우자 분이 계시냐 하시면서요. 김순이가 웃었습니다. 경희 씨한테 관심 있으신가 봐요. 에이, 설마요. 경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짜예요. 내일 또 오신대요. 그래도 나 이제 늙었는걸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아직 젊으세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순이와 경희가 함께였습니다. 경희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모자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더 감사하죠. 경희가 김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도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 감옥 가고, 집도 없어지고. 김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경혜 씨가 받아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평생 같이 살아요. 네. 평생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경희는 일찍 일어나 남편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결혼 53주년이에요. 경희는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53년. 참 오래 살았네요. 당신이랑요. 지금은 당신 없지만 외롭지 않아요. 손준이랑 순희 씨가 있어서요. 당신이 보낸 선물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경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전 9시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손준이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결혼 기념일이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손준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위에는 결혼 53주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어제 퇴근하고 몰래 샀어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손준 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축하하실 거예요. 그럼요. 우리 영감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경희는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보, 53주년 축하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왔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준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네, 안에 계세요. 할머니. 경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셨죠? 네. 저 최영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반찬 드릴까요? 저. 반찬보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최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안 계신가요?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내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요. 외롭긴 하죠. 근데 요즘은 손준이랑 순희 씨가 같이 살아서 괜찮아요. 아, 가족분들이 계시는군요. 최영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살아서 혼자 지내거든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을까 해서요. 경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손준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세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차 마셔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최영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으세요? 일요일 어때요? 가게 쉬는 날이거든요. 좋아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청림공원에서 만나요. 네, 알겠어요. 최영수는 반찬을 사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손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데이트 잡으셨네요. 에이, 무슨 데이트예요? 그냥 차 한잔 하는 거지. 아니에요. 완전 데이트예요.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준 씨 놀리지 마요. 안 놀려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경희는 청림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였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했습니다. 할머니 예쁘세요. 김순희가 아침에 칭찬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좋아요. 경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분이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안 오시는 건 아니겠지? 그때였습니다. 경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수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꽃까지. 받아주세요. 첫 만남 선물이에요. 경희는 꽃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경희 씨는 어떻게 반찬 가게 시작하셨어요? 1년 전에요. 손준이랑 같이요. 경희는 지난 1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꾼들한테 당할 뻔한 것, 손준이 지켜준 것, 함께 가게를 연 것까지였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그러게요. 나도 믿기지 않아요. 손준 씨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네. 정말 좋은 아이예요. 우리 영감이 보낸 선물이에요. 최영수가 경희를 봤습니다. 남편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53년을 함께 살았어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희 씨. 네? 저.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최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떠나고, 자식들 외국 가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영감 떠나고 13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경희가 최영수를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혼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경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감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곧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 이종수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경희야, 외롭게 살지 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경희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지내요. 친구로요. 정말요? 네. 우리 나이에 뭐 어때요? 외로우면 같이 있으면 되죠. 최영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이었습니다. 경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준과 김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좋은 분이시더라. 같이 지내기로 했어. 우와, 축하해요. 손준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순이도 기뻐했습니다. 경희 씨, 정말 잘 됐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희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괜찮죠? 내가 새 친구 사귀는 거?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도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7년 가을이었습니다. 경희네 반찬 가게는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손준이 지점장이 됐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청림시장 본점을 지켰습니다. 최영수는 매일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경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경희는 행복했습니다. 78배 겪었던 두려움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손준, 김순희, 그리고 최영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경희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준이 함께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경희는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손준이가 정말 잘 돌봐줘. 당신이 보낸 선물이 맞더라. 그리고 새 친구도 생겼어. 최영수 씨라고. 괜찮지? 당신도 나 행복하길 바라잖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손준이 보내줘서. 덕분에 나 외롭지 않게 살았어.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손준이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실게요. 평생요. 두 사람은 산소를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나 이제 행복해요. 당신 부탁. 손준이가 정말 잘 지켰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경희는 손준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외로움 없이, 사랑과 함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노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 손길이 두려움이 될지 구원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남편 이종수의 마지막 부탁은 손준을 통해 1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경희를 지켰습니다. 사기꾼의 아들이었지만 손준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희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8배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친구도, 새로운 가족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경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이 찾아옵니다. 경희에게 손준이 찾아온 것처럼